점심 식사에 이 생겨자 한 스푼을 추가하면 식사 후에 단 것이 먹고 싶은 분들에게 그 욕구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지나요? 업계에서는 겨자 대신 색소가 들어간 식초를 판매하지만 오늘은 로마인들이 만들던 것처럼 훌륭한 생겨자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첫 입부터 당신의 신진대사를 리셋해주는 천연 항생제예요.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흔히 구입하는 시판겨자가 너무 많이 살균되고 변형되어서 약으로서의 효능을 잃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로마인들의 비밀 레시피로 이 살아있는 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겨자는 호흡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만성적인 막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소화를 빠르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랍니다. 언제나처럼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집에서 하는 생명공학이에요. 그리고 이번 레시피에서는 겨자씨가 가진 그 힘을 깨워볼 거예요. 끓이거나 화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아 여러분의 몸이 100% 흡수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에 살아있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슈퍼에서 파는 걸 그만두게 설득하려면 중요한 이 정보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시중에서 파는 머스타드는 대부분 전분, 색소, 과도한 설탕, 저급 식초로 만들어지고 살균 과정에서 건강에 중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제가 파괴돼요. 물론이죠. 그런데 왜 이 레시피를 살아있는 머스타드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이 머스타드는 효소 활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겨자씨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로 이루어진 방어 시스템이 잠들어 있거든요. 씨앗을 차갑게 으깨거나 갈아서 액체를 넣으면 효소가 깨어나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어내요. 그 매콤함이 느껴지고 폐가 확 트이는 느낌.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글루코시놀레이트예요. 신안이 신성하다고 부른 것을 과학은 생체 이용률이라고 불렀어요. 이 항산화제들은 당신의 세포를 보호하고 동맥의 염증을 줄여줘요. 대사 촉진제는 강력한 미자극제예요. 더 많은 미산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특정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매일의 약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호흡기 완화 효과도 있어요. 황이 함유된 휘발성 화합물은 섭취 시 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스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직접 편안함의 신호를 보내서 마음과 신경계를 진정시켜줘요. 고대 로마인들은 겨자씨를 식초와 섞어 사용하는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맛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강력한 대사 촉진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효과를 이 레시피에서 찾고 있어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페이스트를 머스타드라 부르진 않았지만 전사들이 전투 전 힘을 북돋우는 데 썼어요. 인도에서는 겨자가 젊음을 되찾는 방법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중세시대에는 정육점 주인들이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효과 때문에 고기를 보관하는 데 겨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는 단순히 음식에 맛을 더해주거나 풍미를 높여주는 조미료가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기분을 균형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의 겨자 레시피가 실수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번 끓여서 데쳐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을 끓이고 익히면 미로시나제이 죽어서 겨자의 힘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치유 효과예요. 맛있게 요리를 해주는 맛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몸에 좋은 치유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씨앗의 쓴맛이 바로 담즙을 자극하고 간을 해독해주기 때문이에요. 끓이는 대신 우리는 차가운 물에 불리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레시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겨자씨 50g과 머스타드 1스푼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물에 담그고 물을 부을 거예요. 24시간 동안요. 그리고 우리는 유기농 사과식초, 살균하지 않은 초모가 있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 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구할 수 있는 사과식초를 사용하시면 돼요. 1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가득 담아서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하면 씨앗이 활성화되고 크기가 2배로 커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작은 발효 과정도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트산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24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씨앗을 걸러내고 헹궈줄 거예요. 이제 믹서기 컵에 옮겨 담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황, 후추, 건조 양파 플레이크, 마늘가루, 약간의 꿀, 천일염, 그리고 물론 주인공인 사과식초를 넣을 거예요. 소모와 함께 강황 1스푼을 넣을 거예요. 이건 주로 색을 내고 항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제 통후추를 사용할 건데요. 저는 몇 알을 갈아서 여기다 조금만 넣을 거예요. 한 꼬집만 사용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것만으로도 강황을 활성화시키고 약간 매콤한 맛을 더해줄 수 있어요. 이제 천일염을 넣을게요. 하나, 두 꼬집, 세 꼬집 넣고 이렇게 넣고 양파도 작은 숟가락으로 1스푼 넣을게요. 이 작은 숟가락들은 커피 스푼 정도 크기예요. 양파도 작은 숟가락으로 1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어줄게요. 마늘가루는 작은 숟가락 4분의 1 넣어주세요. 여기에는 유기농 꿀 30g이 있어요. 이 같은 접시로 사과식초 70g을 계량할 거예요. 비살균 상태로, 그러니까 약 70ml예요. 여기에 30, 여기에는 40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70g 또는 70ml 둘 다 같아요. 좋아요. 이제 조금 섞어주고 이제 블렌더로 갈거나 믹서기로 섞을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씨앗들이 꽤 많이 부서졌어요. 아직 약간 거친 질감이 남아있지만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병에 옮기는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믹서기로 씨앗을 최대한 잘게 부숴야 해요. 그래서 믹서기를 좀 더 오래 사용해야 할 거예요. 이제 이걸 병에 담고 병에서 한 번 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예를 들어 알미도나는 맛이 똑같아요.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냉장고에서 일종의 숙성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제 병에 다 담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 아주 잘 닫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로 냉장고에 3일에서 10일 정도 넣어둬야 해요. 이 숙성 과정이 너무 강한 쓴맛을 없애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나머지 양념들도 잘 배게 되고 자연스럽게 걸쭉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서 그 시간만큼 숙성시켜야 해요. 자, 여기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머스타드를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핸드블렌더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쓴맛을 조금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재료와 함께 섞을 거예요. 먼저 여기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이제 타피오카 전분 1스푼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 무게를 재보면 대략 17g 정도예요. 이걸 종이에 올려둘게요. 그리고 여기에 정수된 물 4분의 3컵을 넣을 거예요. 물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녹여줄 거예요. 이제 이걸 약한 불에 올려줄 거예요. 계속 저으면서 끓이다가 걸쭉해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이제 점점 걸쭉해지고 있어요. 저는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불에서 조금 들어 올려줄 거예요. 이때부터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돼요. 이제 다 됐어요. 젤처럼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완성됐으니 여기로 옮겨서 식히고 여러분도 결과를 볼 수 있게 할게요.
이 혼합물에서 100g을 덜어서 무게를 잴 거예요. 그리고 식도록 둘 거예요. 그동안 겨자를 핸드 블렌더에 넣을게요. 올리브 오일을 거의 40g 정도 넣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고 사과 식초도 넣을 거예요. 20g. 식초는 이미 넣었고요. 이건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조금 더 걸쭉해졌고 차가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차갑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겨자의 효소가 죽지 않거든요. 믹서기로 갈아줄게요.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레시피 처음에 믹서기로 씨앗을 갈 때, 막 시작할 때요. 그때는 간헐적으로 갈아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믹서가 뜨거워지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믹서를 누르고 있으면 기계가 뜨거워질 거예요. 그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조금씩 넣을 거예요. 제가 조금 흘렸지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좋아요. 이제 준비됐어요. 농도가 꽤 묽게 돼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건 치유용 머스타드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돼요. 맛 조절은 개인 취향이에요. 더 짜게 먹고 싶으면 소금을, 더 달게 먹고 싶으면 꿀을 더 넣으세요. 맛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해주면 돼요. 보세요. 냉장고에 하루 넣어두면 이렇게 걸쭉해져요. 보세요. 저 작은 거품들이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이것 좀 보세요. 점점 그런 느낌이 나요. 보세요.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맛이 점점 배어들어요. 그래서 꼭 잠시 두어야 해요. 대사작용이에요. 열생성 식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화하고 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태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먹기에 이상적이에요. 바로 위액을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접 약을 만드는 건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병은 누구나 주방에 둘 수 있는 건강 도구예요. 이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주제들을 더 깊이 탐구하며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다나이아 힐라르입니다. 몸, 마음, 영혼의 연결에 더 관심이 있다면 제 다른 채널 포탈 코에렌시아에서 기다릴게요. 카드도 남겨둘게요. 지금 바로 방문하실 수 있도록요. 또한 향신료로 약용 오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맛있답니다. 이 오일은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에 곁들일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로즈마리와 마늘이 들어가요. 모든 재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여기에 영상을 남겨둘 테니 그냥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제 채널에 오시길 초대해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 머스타드에 대한 의견과 직접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따뜻한 포옹을 보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